반갑구나, 내 누이의 아들아. 넌 네가 죽은 줄로만 알았는데 이렇게 살아있다니 기쁘기 그지없구나. 내일 모드레드 경과 전투를 벌이신다면 숙부님의 목숨이 위험합니다. 그러니 조약을 체결하고 한 달 정도만 싸움을 미루십시오. 한 달 안으로 랜슬롯 경과 그의 기사들이 달려와서 충심으로 숙부님을 구하고 모드레드 경과 그 무리들을 모조리 없앨 것입니다. 말을 마친 가웨인과 연인들이 호련히 사라져버렸다. 깜짝 놀라 잠에서 깬 아서왕은 즉시 영주들과 주교들을 불렀다. 그들이 모두 모이자 왕은 꿈속의 환영과 가웨인의 말을 그들에게 들려주었다. 왕은 그들에게 어떻게 해서든 한 달 동안의 평화조약을 체결하라고 명했다. 그들은 모드레드를 만나 협상을 이루어냈다. 모드레드가 아서왕의 생존 시에는 코널과 켄트 지역을, 그리고 아서왕의 사후에는 잉글랜드 전 지역을 다스린다는 조건이었다. 얼마 후 아서왕과 모드레드는 각각 14명의 기사를 거느리고 양편 진지의 중간 지점에서 만나 조약에 서명하기로 했다. 모드레드를 만나러 갈 채비를 마치자 아서왕이 기사들에게 명령했다. 만일 누구든지 칼을 빼드는 자를 보거든 맹렬히 달려들어라. 저항하는 자는 모조리 살해하도록 하라. 나는 저 반역자 모드레드를 믿을 수가 없다. 모드레드도 자신의 군대에게 이와 똑같은 명령을 내렸다. 한 장소에서 만난 그들은 상대의 제안에 동의하고 완전한 합의를 이끌어냈다. 그리고 그들은 축배를 들었다. 바로 그때 작은 숲에서 독사 한 마리가 기어나와 어느 기사의 발을 물었다. 그 기사는 따끔한 걸 느끼고는 독사를 죽일 생각으로 칼을 빼들었다. 그러자 양측의 군사들이 나팔과 호각을 불며 소리를 질러댔다. 그 소리에 아서왕은 즉시 말을 잡아타고는 그의 군대가 있는 곳으로 달리며 한탄했다. 아, 이 불행한 날이야. 모드레드도 자신의 진영으로 급히 돌아갔다. 기독교 영토 안에서 이보다 더 슬픈 전투가 벌어진 적은 없었다. 아서왕은 전투가 계속되는 내내 말을 달리며 훌륭한 기사답게 행동했고, 모드레드도 크나큰 위험 속에 자신을 맡긴 채 최선을 다해 싸웠다. 아서왕이 주위를 둘러보니 집사 루칸과 그의 형제 베디버만이 살아남아 있었다. 하지만 그들 역시 심한 부상을 입은 상태였다. 아서왕은 모드레드가 커다란 시체 더미 사이에서 자신의 칼에 비스듬히 몸을 기대고 있는 것을 보았다. 창을 다오. 이 모든 비극의 장본인인 반역자가 저기에 있구나. 그러자 루칸이 왕을 말리며 말했다. 폐하, 그놈을 내버려 두십시오. 이 불행한 날만 넘기면 저놈에게 복수할 날이 올 것입니다. 가웨인 경에 영원히 한 말을 기억하시고 이제 그만 전투를 거두십시오. 여기서 그만두시면 이 불운한 날은 지나가 버리게 됩니다. 상관없다. 저놈은 이제 내 소나기를 빠져나가지 못한다. 아서왕은 양손에 창을 들고 모드레드를 향해 달려가며 외쳤다. 반역자여! 이제 내 최후의 날이 왔구나! 아서왕은 모드레드의 방패 밑으로 창을 찔렀다. 치명상을 입은 모드레드는 남아있는 힘을 다 끌어모아 양손으로 칼을 쥐고는 아서왕의 머리를 힘껏 내리쳤다. 칼은 아서왕의 투구와 두개골을 꿰뚫어 버렸다. 모드레드 역시 쓰러져 죽고 말았다. EBS 라디오 명로진의 북카페, 한국 헤르만 헤세에서 나온 토머스 불핀치의 소설 아서왕과 원탁의 기사 읽고 있습니다. 네네. 가웨인의 충성심,
죽어서까지 이어지는군요. 꿈속에 나타나서 조언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요. 이야. 이런 말은 조금 조심해서 들어줘야 되는데. 그렇지 그러니까 않을까요? 그래야죠. 그죠? 예. 아이고 어떡하면 좋아. 이렇게 꿈의 예견, 꿈의 예언 능력을 믿나요? 어느 정도는 좀 맞을 때가 있더라고요. 저 같은 근데 경우에는 왜 우리 할아버지 네. 할머니들은 내 꿈에 안 나타나시지? 좀 나타나서 번호 좀 알려주시지. 할머니 할아버지 생각도 하셔야죠. 왜 이렇게 뭔 말이에요? 아니에요. 네. 농담이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꿈에 이렇게 덩꿈이 나오면 굉장히 그게 막 좋은 일을 가져다 주더라고요. 아, 그래요? 꿈에 덩이 나오면 좋다니까요. 아, 그래요? 네. 참, 네. 그때마다 대박이 나는 꿈이었습니다. 네. 자, 아마 본문으로 꿈이겠네? 돌아가서요. 네. 모드레드, 이 반역자가 또 왕비를 탐냅니다. 귀네비어 왕비. 가지가지 정말. 귀네비어 왕비도 좀 피곤하겠어요. 얼마나 이쁜 거예요, 도대체. 아, 참.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나는 얼마나 편한 거예요. 그걸 알아듣고 웃다니. 아니, 이거 권진영 씨는 나 끝나고 봐요. 정말 권진영 씨는 우리 프로그램을 위해서 한 몸을 던져 희생하세요. 그죠? 상준 씨. 네. 자, 저렇게 스스로를 셀프 디스하면서. 아니 저는 그냥 저 혼잣말 한 거예요. 아니, 그 편안하세요? 편안하세요? 완전 편하지 아시잖아요. 피곤하지 않아요? 네, 저는 정말 그렇군요. 편해요. 알겠습니다. 네. 자, 이 아서가 가웨인이 그 충성스러운 가웨인이 꿈에 나타나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저 한 달 정도만 싸움을 미뤄라. 그런데 조약하러 간 날 또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애들이 다 죽일 수 있다 하고서 그 무리해서 갔는데 거기서 또 머리에 아우. 칼을 맞고 그거 조금만 참았으면 비껴갈 수 있었는데. 참 두개골이 깨뚫어지는 그 중상이에요. 이거 최소 중상인데 어떻게 그렇죠. 될지 모르겠네요. 그 다음 어떻게 될지. 퀴즈를 한번 더 드리고 다음 읽어드릴게요. 모드레드처럼 나라와 결의를 배반하는 행위를 뭐라고 할까요? 1번 반역, 2번 반죽, 3번 반장. 정답하시는 분들은 단문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로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반디 카카오톡으로 정답을 주세요. 청취자 이문주님께서 아델의 헬로를 신청하셨는데 혹시 지금 저희가 아델 노래를 딱 준비를 했거든요. 이 노래는 어떠신가요? 스카이펄, 이 노래 듣고 올게요. EBS 라디오 명로진의 북카페 1부 고전 백선 낭독 요정 권진영 씨와 이상준 성우와 함께 토머스 불빈치의 아서왕과 원탁의 기사 읽고 있습니다. 이 책의 마지막 부분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아서왕의 손에 모드레드는 죽음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아서를 공격했습니다. 모드레드에 의해 큰 부상을 당한 아서. 부상도 부상이지만 늙고 지쳤고 마음마저 병들었습니다. 자신의 곁을 지키던 또 한 명의 기사, 이 전쟁을 말리던 루칸마저 세상을 떠났죠. 모든 것이 덧없다 느껴질 이때 아서는 기사 베디버의 곁에서 주변을 정리합니다. 이제 그만 슬픔을 거두어라. 만일 내가 목숨을 부지한다면 룩한경의 죽음은 두고두고 나를 슬프게 할 것이다. 하지만 내 목숨도 경각에 달려있다. 그러니 그대는 내 명검 엑스칼리버를 가지고 저 물가로 가라. 그곳에 이르거든 칼을 물속에 던지고 돌아와 그대가 본 것을 나에게 이야기해다오. 베디버는 왕의 명령에 따라 그곳을 떠났다. 도중에 그 칼을 살펴보니 온통 진귀한 보석으로 장식되어 있는 훌륭한 칼이었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렇게 귀중한 칼을 물속에 던져버린다면 너무 아까운 거 아닌가? 베디버는 엑스칼리버를 나무 밑에 숨겨두고는 급히 왕에게로 돌아와 갔다. 그러자 아서왕이 물었다.
그곳에서 무엇을 보았느냐?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슬프도다. 그대가 나를 속이다니. 그대가 진정 나를 사랑한다면 다시 가서 아낌없이 던져버리라. 베디버는 숨겨둔 칼을 가지고 다시 물가루가 칼을 던지려고 했다. 그러나 그 훌륭한 칼을 던져버린다는 것이 죄스럽고 수치스럽게 생각되어 또다시 감추어 둔 채 아서왕에게로 돌아왔다. 그러자 아서왕이 물었다. 무엇을 보았느냐? 깊은 바다와 출렁이는 물결 외에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왕이 탄식하며 말했다. 너는 나를 2번이나 배반했구나. 그런데도 내가 그대를 고귀한 기사로 임명하고 총애했구나. 다시 가서 내가 명한 대로 하라. 오래 지체하면 내 목숨이 위태롭다. 베디버는 다시 가서 칼을 들고 물가로 향했다. 그러고는 칼띠를 자루에 감아 온 힘을 다해 물속으로 던졌다. 그러자 물속에서 팔과 손이 나타나더니 칼을 받아들고는 3번 흔들고 휘두른 뒤에 물속으로 사라져버렸다. 베디버는 왕에게 돌아가 자신이 본 것을 그대로 밝혔다. 그러자 왕이 대답했다. 이곳을 떠나자. 너무 오래 시간을 끌었구나. 베디버는 왕을 등에 업고 물가로 갔다. 그들이 그곳에 이르자 강둑 가까이에 아름다운 여인들이 태운 조그마한 배 한 척이 떠 있었다. 그들 중에는 왕비들도 섞여 있었다. 그들은 검은 복면을 두르고 있었고 아서왕을 보자 목 놓아 울기 시작했다. 왕이 베디버에게 말했다. 이제 나를 배에 실어다오. 3명의 왕비가 배 안에서 크게 슬퍼하며 왕을 맞이했다. 아서왕은 그들 중 한 사람의 무릎을 베고 누웠다. 그러자 왕비가 말했다. 오라버님, 왜 이렇게 늦었어요? 머리에 입은 상처가 벌써 싸늘하게 씻고 있어요. 그들은 배를 저어 앞으로 갔다. 그러자 베디버가 소리쳤다. 저의 군주 아서 왕이여, 저를 이곳에 홀로 남겨두시옵니까? 기운을 내라. 어쩔 도리가 없구나. 나는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아발론 섬으로 갈 것이다.